네, 22대 국회가 출범했죠. 192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아주 왜소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진할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민생 패키지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금투세 1호 법안이 될 정도로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정말로 큰지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금투세 논란이 참 많고 투자자들 관심이 많은데 일단 내년에 시행 예정이죠.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는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주도로 촛불 시위까지 했는데, 자, 금투세 과연 필요한지 폐지를 해야 되는지 토론하기 앞서서 안창남 교수님,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내년 시행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당초 2020년 12월 달에 네. 국회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네. 시행 일자는 2021년 1월 1일로 하자라고 했지만 시기상조를 이유로 해서 2023년 1월 1일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를 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을 2년 미루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자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대주주의 범위도 약간 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래세 관련도 조정을 해서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2025년 1월 1일을 앞두고 지금 다시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또는 원안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또는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매기자. 그런데 지금 연기된 게 2023년인데 이걸 다시 2025년도까지 미뤘지만 그걸 미루자 더. 정부 여당은 미루자 또는 폐지하자. 폐지하자. 매기지 말자 그런 거죠. 그러나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박 교수님, 우선 금투세 뭐 시장에서 잘 알고 있는데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행이 되면 물게 되나요? 그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금융투자 관련돼 갖고는 주식, 채권, 상품, 펀드들이 있지만 그 주식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소득자,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 차익이. 그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3억까지는 20%를 적용하고 이제 지방세까지 붙이면 22%를 적용하는 거죠. 3억이 넘으면은 25%, 그다음 지방세까지 더하면은 27.5%의 세금을 이제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그런 이제 세금이 투자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내년 시행이 된다면 이 세금을 물게 되는 사람이 한 얼마나 될까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개인 소득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 발표 말고는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 금투세를 설명하면서 약 15만 명 가량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만 명. 근데 15만 명이 이제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된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금은 얼마나 될까를 추정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 또한 또 이렇게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때 시장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15만 명이라고 이제 염두에 두고 간주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5만 명. 보통 우리 투자자, 주식 투자자가 개미들한테 1,400만 명 얘기하니까 만약 15만 명이라면 그 액면 그대로 한 1% 정도가 금투세를 물게 되는데, 자, 1%에 해당되는 세금을 이렇게 물리려고 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이제 반대를 하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지금 조금 더 논의를 좀 간추려 보면 현재 주식에 대해서 주식 양도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현행 세법으로도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주주가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고요. 대주주들은요. 그다음 비상장법인은 대주주, 뭐 소액주주도 상관없이 지금도 모두 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권 상장법인 중에 소액주주,
대주주가 아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상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 그 부분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정대로라면 양도차익에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렇죠. 5천만 원 넘는 분들. 예. 그전에는 2천만 원으로 했다가 5천만 원까지 하자라고 이제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면 안 내는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안 내는 세금이죠. 새로 있죠. 그러나 세법 전체 체계로 봐서는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이 연봉이 5천만 원 내죠. 내죠. 그러니까 공평 과세 차원에서는 왜 이게 과세가 안 돼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반론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평 과세 차원에서 안 교수님은 세금을 좀 몰려야 된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게 연차별로 비과세 금액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증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걸 봐가지고 하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5천만 원의 양도소득, 이 투자 소득이 좀 낮다, 기준이 낮다 그런 겁니까 혹시? 어차피 이것은 세법 개정 사항이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은 어차피 여당은 폐지하자, 야당은 뭐 그대로 유지하자 하니까 그 중간쯤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금액 비과세 상한선을 올리는 부분이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교수님 좀 올려야 되겠다. 네, 원칙적으로 봐서는 저는 공평과세 차원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벌써 이 시청자 댓글이 오네요. 금투세 폐지돼야 된다. 증시 폭망한다는 주장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공평과세 차원에서 농특세를 폐지하자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금투세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폐지 내지는 최소한 유예라도 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걸 강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1%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해당되니까 소수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대상이요. 예. 그렇지만 뭐 이 1%의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소수에게만 영향이 간다고 그래서 이 제도 법이나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또 논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또 있지만 더 큰 거는 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이해가 부족해요? 정부와 정치인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금융을 얘기할 때 금융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얘기한다 그럴 때 수요자의 숫자, 공급자의 숫자가 아니라 수요의 양, 공급의 양이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1%다 그래서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분들의 1% 이 사람들의 그 어떤 투자 자금은 제가 볼 때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주식 투자 금액의 1%가 아니라 투자자는 1%지만 금액은 더 많다. 훨씬 클 수가 있죠. 왜냐하면 5천만 이상 넘어가려고 그러면 예컨대 제가 뭐 투자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한 5억 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억을 가진 사람들이 15만 명이다. 그럼 75조 원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면 거의 150조 원이 되는 거죠. 하루 거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한 21조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최근에 알고 있는데 이 150조라는 돈이 만일에 이탈할 수도 있고 이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루 거래대금 21조를 감안하면 상당히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이 시기에 이런 걸 반드시 해야만 되느냐. 모든 제도는 사실 효액이 있고 비용이 있는 건데 어떤 효액이 있길래 이런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얘기들이 보면 좀 더 이제 감정적인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있는데 이건 부자에 대한 이걸 폐지를 하면 부자에 대한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 감세라고 한다 폐지한다. 좀 전에 말했던 15만 명이라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자의 사람도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부자 아닌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하고요. 주식을 갖고 보유하고만 있지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금투세는 이제 캐피탈 게인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 사고 팔아야지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 진짜 부자에 대한
과세가 아닌데 계속 이분들 주식 투자해서 우리 개인들이 돈 번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사람들 돈을 더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는 거를 서둘러서 예.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싶습니다. 뭐 손실이 나면 과세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더 고통을 주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2024년 올해 돈 잃은 사람이 내년도에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처럼 벌었더니 세금을 내긴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 뭐 하여튼 1%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는 돈이 크다. 금액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꾸 부자 감세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신데 안창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금투세 같은 제도가 다른 나라들은 뭐 대체로 우리 뭐 선진국들은 어떻게 다 운영을 합니까? 대부분 다 과세를,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 다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투세 도입할 때 이미 기재부 세제실에서 이미 다 다른 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사례를 다 검토를 해봤고 예. 그 중에서 대부분들은 다 이름하여 국민 계세주의라고 그래서 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라고 하는 그 원칙 선상에서 대부분 다 과세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한국이 추가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당연히 내년에 직접 도입하면 당연히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건 출렁거릴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세수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걸 했다라고 봅니다. 세수를 가지고 논하면 차라리 증권 거래소가 훨씬 세수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면 그 뒤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제 대상자가 1%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시청자도 그걸 올리셨네요. 이게 금투세 도입하게 되면 연말 인적 공제, 이 피부양제 제외가 뭔가 이게 이제 바뀐다. 이게 그래서 대상자가 1%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부에서 1%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정치인들이 1%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언급한 거지. 실제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제가 제 자식에게 돈을 좀 줬어, 용돈을 줘가지고 주식을 하다가 1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매매 차익이 생기면. 이 친구한테 저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150만 원 가량 그 인적 공제 받는 게 못 받게 됩니다. 100만 원 이상만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지금은 그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소득이 되면서 인적 공제에서 빠진다. 현재는 지금 비과세 소득인데. 현재 비과세 소득인데. 그 과세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소득을 이제 벌어들이는 그 부양 가족이 있을 때는 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범위가 넓어지고요. 게다가 저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이게 주식 투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 이게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게 되면 의료보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에도. 그래서 그 영향은 사실은 정확하게 뭐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올라갈 것인지를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는 거는 뭐 무시 못하는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 파퓰레이션 대상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5천만 원 이상이어서 대상자가 과세 대상의 1%가 아니다. 인적공제 이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부자 감세 이런 게 그럼 어떻게 세무 전문가로서 그렇습니까? 이게 좀 상당히 영향이 크겠네요.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합소득세 오늘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잖아요. 오늘까지 부양가족 공제할 때 내가 부양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100만 원 이상 소득 금액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사실은 이것은 더 곁의 얘기지만 그런 파장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때는 가급적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비과세 폭을 또 높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 뒤에 형편을 봐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낮추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일 처음에 비과세 금액을 2천만 원 했다가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돼 있고 또 불황이고 또 퇴직하신 분들이 유일하게 본인들이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벌 창구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한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을 조금 더 올리는 더 선상에서 좀 이렇게 좀 타이반이 마련되면은 공평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네. 뭐 억셉터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년 시행 예정인 것은 소득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기준을 조금 더 높인다거나 네. 또는 그분들에게 지금 세율이 20%잖아요. 네, 좀 더 낮춘다. 더 낮춘다거나 네.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하되 그런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네. 박 교수님 이게 지금 아까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1%가 운용 자금을 감안해서 아까 150조 그렇죠. 이탈 가능성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150조 이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은 뭐 150조보다 못할 수도 있고 예. 더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예. 이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 이 과세 이제 텍스를 내야 되는 그 대상 예. 이 15만 명이란 인구가 이제 굴리는 돈이 예. 뭐 75조에서 한 150조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한 그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제 지금 내지 않던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해외 투자가 예, 해외 상업 펀드, 헤지 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봤더니만 이렇게 이제 그 차익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니까 물론 세금을 다 공대다 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개인과 법인 간에는 과세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비용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올 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시황을 좀 봐야 됩니다. 국내 시황을 시황을 보면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들이 이제 저 고점을 다 뚫고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주식시장 상황인데 인데 저희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수익률이 아주 낮은 상태. 글로벌 증시는 잘 나가는데 우리 증시는 뭐 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가들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그 좋은 주식시장 그리고 국내 투자자 중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돈의 반이라든지 일부분을 국내 주식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이유는 미국 주식 하게 되면 이제 이미 금투세 같은 식으로 해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22% 내고 있거든요. 예. 그 세금이 아깝기도 하고 또 억울하고 하니까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일에 이제 이 금투세를 시행을 아무런 조치 없이 시작한다고 하면 국내 주식 사봤자 뭐 손실 날 가능성이 많은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으로 이제 아예 다 가겠다. 제가 한번 교수님께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미 해외 주식에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해외 주식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에 좀 매겨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국내 주식시장의 시황이라든지 전망이 밝으면 좋으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과거의 성과도 그랬지만 향후의 미래의 어떤 전망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제 텍스까지 도입하게 되면 돈들이 사실은 미국 주식의 투자 그 어떤 규모가 몇 배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이 투자자 연대에서는 그랬더라고요. 촛불 집회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 다 죽는다 이렇게 해나가는. 뭐 시청자도 그런 얘기까지 했네요. 민주당이 나라를 뭐 골로 보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늘 얘기할 때 대만의 사례를 들던데요. 대만이 1989년입니까? 금투세와 비슷한 주식 양도세를 도입한 뒤에 주가 지수가 40%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다. 이 지금 우리와 딱 비교해서 꼭 이게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시 어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뭐 다 자기한테 유리한 사례를 다 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우리 옆 나라니까요. 대만하고 일본이 있습니다. 아까 저는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나 또 세수의 입장에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양도소득세, 즉 금융투자세를 하지 않은 거하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대만이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그 양도소득세를 실시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금액을 차이가에 대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권거래세로 돌아간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권 거래소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나라입니다. 예. 대만과 일본이 정반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제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것인가, 증권 거래소를 강화할 것인가 이 가운데서 어느 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법률안 나와 있는 대로 증권 거래소는 차츰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중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자본일 겁니다. 그러나 이 해외 자본은 정확히 세수입만 보면은 해외 자본은 이미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체결한 조세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기 본국에서 물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반대로 우리 투자자가 그 나라에 가서 양도소득 있으면 그 나라도 과세를 안 씁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다만 증권 거래세는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세수입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를 선택한다라면 현재 베이스로는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수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좀 낮추는데 여전히 있잖아요. 있죠. 거래소도 있고 금투세 내년 도입된다는 점도 있고 우리 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좀 종소세로 무겁게 과세하지 않습니까? 좀 과도한가요? 우리 이 주식에 물리는 여러 세금이? 저는 금액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우리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금투세를 주장을 했을 때는 이게 주장하는 미국, 뭐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금투세가 있는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대신에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래세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입 때문에. 그럼 정부는 세수 늘리려고 또 금투세 유지하고 개인들만 정말 이 표현대로 골라가게 그러니까 지금 로직이 논리가 좀 맞지 않다는 건데 이 금투세라는 이 제도가 사실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근데 이제 현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라는 거를 부과를 계속하면서 뭐 줄여주긴 줄여져있죠. 작년까지는 20bp였고 올해는 18bp, 뭐 좀 줄여서 15bp 줄이겠지만 줄여도 여전히 거래세는 부과하면서 또 금투세를 또 부과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측면이죠. 과도하게. 그래서 우리가 거래세를 다 폐지를 하더라도 금투세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법 제도의 어떤 세금 제도의 어떤 취지와 논리가 이제 살아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거래세를 완화한다는데 실제 농특세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 거래세. 농특세를 없애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수 때문에 정부는 자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뭡니까? 금투세 도입하면 단기 투자 조성, 장기 투자는 손해다. 그래서 과세를 보유 기간별로 차별화한다. 미국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돼서. 단기 양도, 장기 양도에 따라서 단기 양도는 높은 세를 부과하고 장기 양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기간별로 공제, 만약에 5년 이상 했다면 양도 차익의 몇 %를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이 빼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년 시행할 때도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도 그 뒤에 가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자, 그럼 그 대만의 경우에도 조금 이게 다르고 우리와 다르다. 네. 지금 기업 밸류업 우리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가를 좀 올리겠다는 건데 이 금투세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으니까 뭔가 정책의 모순이다, 충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투세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금투세보다는 상속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왜냐하면 기업이 내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밸류가 업되면 자산 가치가 많아지면 결국은 상속세 부담이 많아집니다. 상속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산 가치를 우리 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가치를 저평가하면 그러면 누가 손해냐?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투자자들. 그 기업에 투자한 그 사람들의 자산이 주가 자체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상속세 쪽이 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금투세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투세는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네. 거기에 주식 대금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고 예. 상속세는 아예 기업의 가치 자체를 아예 낮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것을 더 건드려야 밸류업이 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속세 완화부터 해라. 금투세와 밸류업은 꼭 충돌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안 교수님의 그런 생각인데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당연히 안 교수님 말씀대로 상속세가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 금투세도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영향을 그 끼친다.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상충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단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자금 같은 것들이 이탈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부가 이제 사실 주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랬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한국 정부나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 이렇게 그 금투세로 인해 가지고 신뢰도라는 것들을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투세로 밸류업의 신뢰도를 의심받을 수가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뭐 야당의 반대로 뭐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 어느 장단에 어떻게 보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시장에 대한 시각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 저희들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얘기지만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한국은 이제 시장주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좀 후퇴된 나라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해외 투자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하고는 역행하는 거죠. 충돌한다, 상충된다. 그렇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네. 결국 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한국 주식의 주가를 높이도록 제대로 평가받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 교수님 짧게 이 세금에 관해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금투세로 1년에 1조 4천억 세수 걷어들이다가 결국 개미들이 다 떠나서 거래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오히려 금투세로 세금 더 거들려다가 거래세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이런 우리 시청자의 지적이네요. 그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고요. 네. 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 시행 안 되면 또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150조가 빠진다. 그건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요. 찬반 논란이 큰데 우선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시행 앞두고 이렇게 법의 예측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을 해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목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